나는 플로리스트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꽃을 하는 젊은 남자 플로리스트이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다이어 수저부터 금, 은, 동, 흙 여러 종류의 수저가 있다. 드러나 봤을까? 난 태어날 때부터 꽃 수저였다. 정리하자면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플로리스트로서 나를 키우셨다. 지금은 이 직업이 누군가에겐 꿈의 직업, 퇴직근무와 우아하게 하고 싶은 제2의 인생. 하지만 불과 20-30년 전에는 플로리스트에게 꽃이란 생업의 수단이었다. 우리 부모님 또한 그랬다. 내가 벌써 꽃을 한 지 6년 차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사실 없다. 아니,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도 그대가 궁금한 것처럼 그대도 나에게 궁금한 게 있을까 싶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았다.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길을 걷다 번호를 따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열정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간간히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건 나의 성과가 아니라 겉모습일 때가 많다. 꽃집 사장이 남자라 당황한 손님도 있었고, 남자가 꽃을 잘하는 걸로 관심을 받을 때도 있었다. 이건 내 자랑이다. 아직 아쉽다. 이런 점들이. 나는 꽃을 아버지 때문에 시작했다. 꽃을 꽂고 있는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섹시해 보였고, 남자가 꽃을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세비지였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선입견을 갖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무슨 이유든지 왜? 라고 물어보지 않는 성격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혹시 신뢰가 될까봐, 그리고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해왔다. 그렇게 세상을 보니 참으로 우리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점은 나는 꽃을 하는 모든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정말로 힘든 길이기 때문이다. 외롭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6년째 참아왔던 고민을 그대들과 공유해보고 싶었다. 요즘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사람답게 살고 싶어 살아가는 걸까? 그 답,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혼잣말이 늘어나고 외로움 타고 사람을 그리워하면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라고들 흔히 말한다. 난 무섭다. 지금 너무 심하게 그러고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한다. 그렇다. 플로리스트도 결국 사람이다. 절대로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꽃을 하면 사람이 착할 거라 생각한다.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자고로 나는 착하지 않다. 착하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적어도 나를 위해 산다. 이렇게 정한 건 얼마 전 심하게 아프고 나서이다. 사람이 적당이라는 걸 잊었을 때 그 대가는 어마무시했다. 그래서 반성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앞으로 나를 위해 조금 더 건강 챙기고, 내가 피곤할 때 누군가 나를 불러낸다면 과감히 거절하고 쉬자고.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더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지나가자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무너지게 된단 걸 잊지 않으려 한다. 나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나에게 선생님이란 호칭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가끔 나를 빛내주는 호칭인 것 같다. 그래서 좋으면서도 싫다. 제일 편한 호칭을 물어본다면 말해주는 게 인지상 아무래도 형, 누나, 야 이다. 나는 존댓말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벽을 쌓아 올리는 벽돌의 한 조각같이 느껴져서이다. 그래서 동갑인 친구를 사회에서 만난다면 나는 말을 놓는 것까지 1초도 망설이지 않는다. 당연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이다. 내가 마음에 들고 편한 동생을 만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술을 한 잔 걸치며 말을 한다. 야자하자고. 나는 사회가 정한 플로리스트의 틀을 언제부턴가 부수고 싶은 이단아가 되어가고 있었다. 고상함, 단정함, 우아함, 이런 단어를 나는 제일 싫어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로리스트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었는가? 앞으로 나를 만난 그대들은 요상한 생명체를 보게 될 것이다. 아참, 그 요상한 생명체는 나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신신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게 나의 목표이다. 정말 알쏭달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나의 플로리스트 목표 중 하나이다.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영상을 찍는 것이다. 틱톡이라는 어플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남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주면 그때 부끄러워진다. 왜 그럴까? 무슨 심리일까? 누군가 나에게 그것에 대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절대로 플로리스트는 꿈의 직업이 아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도 내일부터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사람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오늘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고, 실수하면 사과하면 되는 거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 나에게 왔다가 인생 상담을 하고 가는 이가 적지 않게 있다. 나이대도 다양하다. 고등학생 친구들부터 나의 부모님 세대까지 찾아오신다.
하지만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건 최종 목적은 다들 본인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다. 그게 그럴 것이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에 답을 하기가 항상 힘들다. 그걸 알면 나는 빌딩을 나도 항상 고군분투이다. 그대들처럼 나는 잘나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뒤처지는 게 무서워서 도전하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단 몇 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사람들의 속마음을 가끔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술자리가 좋다. 그러면서 깊은 관계에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술이 가끔 밉지만 가끔은 좋다. 플로리스트도 술을 마신다.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참이슬을 마시지는 않는다. 나는 정확히 위스키파다. 이런 게 바로 TMI라고 배웠다. 상상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완벽이란 단어 아래 탄생하는 원더랜드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원더랜드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란 혼자만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 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정말 좋아한다. 단순히 꽃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 구절이 나는 가장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